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매일경제 일면입니다. 쿠팡 1.7조 보상안 발표, 사실상 고객 1인당 만원꼴이다라는 게 오늘 매일경제 일면입니다. 어제 저희 방송이 끝난 직후에 쿠팡이 보상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인당 5만 원씩 보상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사실상 고객 1인당 만원꼴밖에 안 되더라. 왜? 여기 볼까요? 쿠팡에서 쿠팡 이츠에서 각각 5천 원씩 쓸 수 있고요. 나머지 4만 원은 계열사 마케팅으로 여행, 명품, 이런 사이트에서 쓸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여행과 명품에 4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이게 보상이야 판촉이야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김건희 고가의 금품 받고 현대판 매관 매직을 했습니다. 라고 어제 김건희 특검 밝혔습니다. 180일간의 김건희 특검 수사 시한이 어제 종료가 됐죠. 이 어제 종료된 가운데 66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이 중에 20명은 구속이 됐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어제 김영건 특검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고가의 금품을 받고 역사에나 나올 법한 현대판 매관 매직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얘기도 잠시 뒤에 저희가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이 공격적 확장에 우향우야 위기감에 빠졌다라는 소식이에요. 이해운 전 의원 기획예산처장 후보, 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하면서 보수 야권이 지금 들썩들썩하고 있죠. 그런데 이번엔 조경태 해양수산부 장관 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목이 그런 거죠. 이재명 대통령의 공격적 확장에 우양우하고 있는 야당이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느냐라는 게 서울신문의 오늘 일면인데 이 얘기도 저희가 대담으로 좀 짚어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경향입니다. 올해 수출 7천억 달러를 넘어섰다라는 아주 간만에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네, 2025년 정말 한 해를 좀 정산을 좀 해볼 만한 그런 시기죠. 올해 수출 사상 최초로 7천억 달러를 넘어섰다라는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7천억 달러 사실 감이 잘 안 와요. 우리 돈으로 1,004조 7천억 원이다. 거의 1,005조 가까이 되는 큰 돈이죠. 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들을 수 있는 상당히 기분 좋은 소식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기분 좋은 소식 하나 더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얼굴 없는 천사가 늘었다라고 해요. 익명 기부가 5년 새 최다다. 어디 기준이냐 여기 보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367억의 익명 기부가 쌓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랑의 열매를 누적으로 해서 1억 이상 낸 사람도 5년 동안 586명이나 된다. 일단 이 작년에 2.8배에 달한 상당히 많은 기부액이 쌓였다라는 건데 네. 기분 당연히 좋고요. 여기다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그런 소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어제 저희가 딱 이 시간에 여기에서 오늘부터 청와대 시대입니다. 라고 예고로 말씀을 좀 드렸었죠. 0시에 봉황기가 걸렸고요. 잠시 뒤에 이재명 대통령 첫 출근을 합니다. 라고 예고로만 말씀을 드렸는데 말로 듣는 것과 눈으로 보는 건 다르죠. 어제 이재명 대통령 직접 출근한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오시죠. 기념으로 네, 통합을 상징하는 빨강, 파랑, 흰색이 혼합된 삼색 넥타이를 맨 이재명 대통령 첫 출근에 저 넥타이를 맸다는 건 그만한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 초심 그대로 쭉 이어가길 좀 기대해 봅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지 기사같이 보시죠. 강선우 이번엔 1억 받은 의혹. 김병기의 나 좀 살려달라라는 녹취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사실 강선우 의원 앞서서 보좌관 갑질 의혹으로 관련해서 여가부 장관 후보자까지 올랐습니다만 결국 낙마했었죠. 그런데 이번엔 1억을 공천 대가로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어제 한 언론사를 통해서 공개된 녹취의 내용이었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같이 좀 볼까요? 이 두 사람, 이 김병기 원내대표와 강선우 의원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이에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당시에는 공간이 간사였었죠. 1억 받은 걸 사무국장이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내가 돈 관련 얘기를 들은 이상 제가 도와드려도 안 되지만 이건 일이 커집니다. 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이 제가 어떻게 하면 돼요?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 그러면서 딱 결과가 나자마자 실시간으로 다 전달이 됐고 당시 이 공천 신청한 사람이죠. 현재 시의원 김경 공천 이 신청자가 보좌관한테 전화가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김병기 원내대표가 안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 통과가 안 돼요.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해도 묵인하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대화를 주고받은 게 어제 한 언론을 통해서 녹취가 공개가 됐다라는 거죠. 근데 다음 날 또 이 당시 이 돈을 줬다라고 말한 김경 당시 공천 신청자는 또 단수 공천을 전략 공천을 또 받게 됐습니다. 근데 일단 이 상황을 봤을 때 이게 어제 저녁 뉴스로 지금 보도가 된 사항이거든요. 손병구 의원님. 의원들 단톡방이 따로 있잖아요. 이 단톡방 안에서 강선우 의원 혹은 아니면 뭐 여기에 등장하는 뭐 김병기 원내대표라든가 따로 뭐 이 관련한 얘기가 있었을까요? 단톡방에서는 그런 얘기는 따로 없었습니다. 네. 관련한 다른 얘기는 없었고 네. 그럼 이 사안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어제 뉴스를 보고 네. 이제 알아서 사실 뭐 굉장히 놀랐고요. 그런데 뉴스에 보도된 것처럼 일단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당시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굉장히 원칙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셨잖아요. 네. 절대 이거는 있을 수 없고 도와드릴 수 없다. 그리고 강선우 의원도 즉시 반환을 지시한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되던데 특별히 지금 단톡방 이런 데 뭐 논의된 바는 없고 이 얘기는 이제 일단 이렇게 강선우 의원도 해명을 하고 있고 네. 원내대표께서도 당시에 원칙적으로 대응을 하신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오늘 또 입장 발표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이에 대해서도 입장 발표가 있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사실 오늘 김병기 원내대표가 또 본인의 그간 다른 의혹들이 쭉 있었죠. 그 의혹들과 관련해서 뭔가 입장을 발표를 할 거다라고 얘기한 게 바로 오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얘기를 하면서 겸사 어제 저녁에 보도된 새로운 이런 의혹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지 않겠냐라는 건데 일단 이 대화 내용을 보면 1번 주인공은 강선우 의원이에요. 강선우 의원이 우리 사무국장이 돈을 받았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걸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돼요?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조언 그리고 뭔가 이렇게 선을 긋는 듯한 김병기 원내대표의 지금 대화 내용입니다. 네. 근데 이 단톡방에서는 의원들 사이에선 얘기가 없었다고 하는데 강선 의원이 어제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죠. 뭐라고 올렸느냐.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대화는 사안을 알게 된 후에 너무 놀란 상태에서 억울함을 호소한 과정의 일부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특정 공관위원은 지역구에 관해서 논의할 때 해당 공관위원이 논의에서 배제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 지역구의 시의원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나는 오히려 이 관련해서 이해 당사자는 좀 빠지는 겁니다라는 게 그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 원칙에 철저히 따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유이동 의원님 지금 여시 미술을 지으며 저를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에 의하면 네. 김병기 원내대표가 당시 간사죠. 공천위 간사가 강선우 의원을 자신의 의원실로 불렀다는 거잖아요. 불러서 이 녹취를 한 주체도
김병기 원내대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실에 대한 내막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이것을 추궁하는 과정이 저 녹취에 담겨 있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강선우 의원께서는 마치 자기는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지역 보좌관이 그 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에 놀라서 그 사실을 보고하라. 그때 당시에 공천관리위원회의 간사로 있는 김병기 의원을 찾아간 것처럼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거는 앞뒤가 완전히 바뀐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 좀 살려달라는 표현이 나왔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SNS에서 강선우 의원이 해명한 저 내용은 저 녹취에 나타난 정황과 비교해 봤을 때는 사실하고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요 대화가 오간 그 정황이 어떤 상황이었었는지가 진짜 중요한 거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이게 강선우 의원이 먼저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김병기 원내대표가 알고 강선우 의원을 불러서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 아니겠느냐. 때문에 이건 취조를 당하니까 자백을 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이 취지로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강선우 의원은 나는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나는 그 돈 이 지역 사무장이 받았는지도 몰랐고 바로 돌려줬어요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서정빈 변호사님, 이렇게 돈을 받긴 받았어요. 근데 나 이거 받을 수 없어라고 돌려줬다라는 게 얘기거든요. 돌려줬으면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그 앞에 사정을 조금 살펴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네. 이제 강선우 의원이 당시에 이런 경위에 대해서 모두 알고 있는 상태에서도 돈을 받았다, 이것을 묵인했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후에 돈을 다시 돌려줬다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뭐 해명을 하는 것처럼 이것을 사후적으로 알았고 또 사후적으로 보고를 해서 대책을 세웠다. 그리고 나서 돈을 돌려주라는 지시를 했다라고 한다면 사실 앞서 돈을 받은 시점에 있어서 본인이 받은 것이 아니라 또 보좌관이 받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형사적인 책임을 묻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 경위들, 이 과정들을 알고 묵인을 했느냐 혹은 모르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형사적인 책임 여부는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고 받았냐 모르고 받았냐 그 정황이 실제로 증명이 돼야 사실 알고 받았는지 모르고 받았는지가 이어질 수가 있는 거겠죠. 그게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일단 알고 받았는지 모르고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일단 김병기 원내대표는 당시에 이건 내가 얘기를 들은 이상 도와드려도 안 되고 내가 도와주면 또 일이 커져요. 가만히 있으면 내가 묵인하는 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뭘 해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 다음 장 같이 볼까요? 이 대화가 같이 오가고, 아니 아까 그 나눈 대화 좀 같이 볼게요. 네. 보면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더라도 묵인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대화를 한 그 다음 날 결국 1억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 시의원, 당시엔 시의원이 아니었죠. 공천 신청자가 결국 단수 공천을 받습니다. 경쟁자 없이, 경선 아니고 그냥 한 명 딱 찍어서 공천이 된 거죠. 근데 이게 유희동 의원님, 예. 당은 다릅니다만 일단 사무총장을 또 해보셨기 때문에 여쭤봐요. 이렇게 얘기를,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해도 묵인하는 거 아니야 라고 딱 선을 긋긴 했어요. 네. 그리고 강선우 의원도 나는 공관위 회의에 안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단수 공천을 또 받긴 받았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저는 민주당 내의 사정에 대한 그 이해가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상례에 따라 보면 네. 저런 행위가 있었으면 당연히 저분은 공천으로부터 배제가 되는 게 마땅하고요. 또 저때 당시에 경쟁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경쟁자가 있었다면 최소한 뭐 경선까지는 붙었어야 되는데 바로 저런 대화가 녹취된 바로 다음 날 단수 공천을 받았다는 것을 보면 저는 이 녹취의 주체가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거든요.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자신이 단호하게 나온 장면만 녹취한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도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 정도의 반응을 보였으면 그 이튿날 그 공심위에서 나온 결과가 저렇게 단수 공천이 나올 수가 없고, 또 그 공심위의 구조를 보면 네. 당시에 공심위의 위원장은 아마 어떤 교수분이었던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교수분이 위원장을 하시고
현역 의원, 재선 의원이 간사를 할 때는 대부분 웬만한 것들은 간사가 이렇게 방향성을 정해서 가져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병기 당시 간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강선우 의원도 저 좀 살려주세요 한 것으로 미뤄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녹취에 나온 내용은 굉장히 단호합니다만 사실 그 이후의 행동은 어떤 거래,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를 한번 저희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사안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주인공은 직접적으로 딸리 눈에 볼 때 강선우 의원으로 지금 보이는데 지금 이 유희동 의원님 말씀은 근데 사실 이거의 진짜 주인공은 김병기 의원이에요. 왜? 공관위 회의는 보통 간사가 방향성을 좀 주도를 하거든요라는 취지의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한겨레도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한겨레 사면 같이 볼까요? 1억 거래 알고도 공천 김병기 공관위 간사 때 묵인했나? 지금 이 손명구 의원님 한겨레는 결국 김병기 의원이 알고 묵인한 거 아니야라는 의혹을 또 제기를 합니다. 지금 언론 보도만 봐서는 지금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지금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도 본인이 받은 게 아니고 사무국장이 받았다. 네. 그런데 그거를 알고 바로 보고했고 또 당시에 간사를 맡았던 김병기 의원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이거 절대 도와드릴 수 없다. 큰일 난다. 단호하게 조치하셔라.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녹취에 그렇게 나오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물론 다음 날 지금 이제 단수공천을 받은 사실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럼 어떤 경위로 당시에 공관에서 어떤 논의를 거쳐서 공천이 됐는지 그거는 지금 아직 나온 게 없기 때문에 팩트를 일단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당사자가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도만 갖고는 명확하게 이 진실 여부, 진위를 알 수가 없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 이 해당 녹취 공개가 지금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강선우 의원에 대한 저격용으로 지금 이게 제보가 된 건지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한 저격으로 된 건지 약간 애매모호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결과론적으로는 강선우 의원은 지금 사실 살짝 좀 물러나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이 김병기 원내대표는 요즘 1일 1의혹 거의 뭐 연일 매일 하나씩 의혹이 계속 터지고 여기에 지금 하나가 더 붙은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만 붙은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왜? 오늘 한겨레 이건 사면이고요. 오늘 한겨레 1면은 뭐가 나왔는지 같이 볼까요? 김병기 부인의 구의원 법카 유용 은폐 시도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인지 요건 직접 들어보시죠. 조직 부의장 카드가 있잖아. 부의장이 카드 이거 다 써요. 그래가지고 아마 우리 안 사람들이 이게 뭐 누구 저기 고문들 만날 때나 뭐 이럴 때 카드를 그때 이렇게 썼나 봐. 누가 저 조진이한테 야 너는 저 왜 밥 안 사냐 그러니까 나 카드 없어. 저 사모가 갖고 써 이랬나 봐. 근데 그게 녹음이 됐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안 사람이 일부 직접 쓴 게 있더라고. 일부 이렇게 쓴 게 있어 카드를. 조진이 썼다 이렇게 되면 둘 다 걸리는 거야? 그렇죠. 둘은 둘 다 걸리죠. 예. 그래도 뭐 CCTV 이런 거 뭐 이렇게 얘기 나오고 그러면 절대 보여주지 마셔라.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구의원 이 조모 구의원의 이 업무 추진비 카드를 김병기 원내대표의 사모가 썼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쓴 게 알려지면 안 되니 그 카드를 쓴 식당의 CCTV를 보여주지 말라고 가서 얘기를 해라라고 얘기를 한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한겨레는 지금 은폐를 시도했다라고 또 썼어요. 손 의원님. 오늘 저희 첫 출연이신데 너무 무거운 질문만 자꾸 드리는데 이건 또 은폐입니까 아닙니까? 사실 이 문제는 작년 8월에 경찰에서 내사를 했다가 네.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함을 또 표한 적도 있죠. 그런데 또 새로운 녹취가 나와서 뭐 곤혹스러운 건 사실이고요. 이 문제도 역시 오늘 뭐 김병기 원내대표가 입장을 표명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일단 본인의 선출직이지 않습니까? 네. 선출직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본인의
해명 또는 뭐 입장 표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한 사실 이 의혹 말고 앞서서 많은 의혹들이 사실 계속 있긴 있었거든요. 요즘에 거의 진짜 제가 뭐 일일 의혹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거의 매일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당내 분위기가 좀 어떨까요, 손 의원님? 사실은 이게 이제 그 해고된 전직 보좌진에서 계속 이렇게 폭로 비슷하게 네.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정면 돌파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원내대표라는 자리가 워낙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뭔가 정치적 결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으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뭐 오늘 입장 표명을 하신다고 발표하셨기 때문에 네. 오늘 본인의 입장 표명을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도 좀 의견이 좀 분분하다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고 다만 여기에 대해서 오늘 뭔가 당사자가 나서서 입장을 밝힌다고 하니 일단 그걸 들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 이 김병기 원내대표의 입장에선 그동안 나온 의혹들에 대해서 다 일부 사실인 거에 대해선 사과를 하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또 단호하게 선을 긋는 그런 태도가 쭉 이어졌었는데 이번 이 업무 추진비 유용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김병기 원내대표 쪽에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볼까요? 김 원내대표의 배우자는 업무 추진비 카드를 사용한 적이 없다. 그 카드 안 썼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찰 수사에서도 실제로 다른 사람을 이 카드를 쓴 걸로 확인이 됐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뭐 무혐의, 내사 종결 됐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겨레 기사 다시 가볼까요? 한겨레 기사의 요 마지막 문단입니다. 바로 이 내사 종결됐다는 그 부분이에요. 경찰은 지난해 8월 조진희 전 의원은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다고 진술을 한 점, 그리고 오래전 일로 식당의 CCTV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 국회의원 배우자 등 제3자가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증거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내사 종결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걸 보면 서정빈 변호사님, 지금 이 얘기가 CCTV가 확인이 되지 않아서 그리고 조진희 이 당시 이 고의원이 카드를 빌려줬다라고 의혹을 받는 당사자가 아니에요라고 말해가 그 진술과 CCTV를 확인할 수 없어서 그래서 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해서 내사 종결이다라는 건데 CCTV가 지금 이 녹취가 공개가 되고 녹취에선 아내가 썼나 봐라고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이러면 또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지금 녹취록 내용을 보면 조금 의문스러운 사항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네. 이제 지금 경찰에서 발표한 대로 이 CCTV가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점 같은 경우에는 이 식당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 기간 자체가 많이 도가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사가 시작된 시점과 이 CCTV가 생성된 시점의 시차가 워낙 클 경우에는 사실 뭐 해당 자료는 이미 삭제가 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높지 않나. 그리고 이제 녹취록에서는 뭐 식당 주인에게 이런 CCTV를 보여주지 않도록 해라라는 말을 전달하도록 했다라는 건데 사실 뭐 경찰 입장에서는 실제로 CCTV가 뭐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한다면 해당 의혹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하는 방법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수사 시점에 있어서는 CCTV가 보관 기간 만료로 인해서 이미 없어졌을 가능성이 충분히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 공개된 녹취 대화 내용을 보면 마치 있는 거를 뭐 김병기 원내대표가 당시 하지 말라고 해서 한 거라고 보일 수 있지만 실상 현실적으로는 이 기간이 도과돼서 이 시한이 지나서 CCTV가 자동 삭제가 되죠. 뭐 한 달 기간도 있고 일주일 기간도 있고 설정한 거대로 시간이 오래 지나서 당시 CCTV가 이미 삭제가 됐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라는 말이에요. 만약에 있었다면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열어보지 않았겠느냐라는 얘기인 건데 지금 일단 의혹이 뭔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니다라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계속 부인을 하고 이 억울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오늘 저희 아까 얘기 나왔죠. 한국일보 같이 볼까요? 자고 나면 터지는 의혹 김병기 오늘 입 연다라는 거예요. 손 의원님. 아까 계속 말씀하신 게 오늘 본인이 얘기를 하니까요. 네. 오늘 본인이 얘기하니까요. 어떻게 얘기할 것 같으십니까? 뭐 어제까지의 전망은 사과를 하시고 그러나 지금 굉장히
개혁 입법이라든가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지금 네. 또 통일교 특검도 앞두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사과하시고 진정성 있게 사과하시고 잘하겠다 이렇게 하실 걸로 보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또 뉴스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어떤 입장을 발표하실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어제 뭔가 새로운 의혹이 나오기 전, 저녁 타임 전까지는 뭔가 이 사과를 하고 이런 어떤 논란이 불거진 거에 대한 사과를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고 계속 원내대표직을 유지하는 분위기였었는데 어제 저녁 뉴스가 뭔가 이 방향을 트는 이 기폭제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잘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 어제 기자들이 계속 물어봤습니다. 이 내일 뭐 기자회견 하시는 거예요? 원내대책회의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취 표명이 있습니까? 뭐라고 답을 했는지 그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최근에 그 대표님 둘러싼 논란 대해서 내일 거취 표명도 하실 입장이실까요? 내일 기자회견 형태로 하실 건지 아니면 원내대책회의 형태로 하실 건지. 네, 입장을 표명하실 건 맞을 거죠? 해명과 사과에 더 방점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30일은 그런 본인으로부터 국민도 궁금하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해명을 듣고 싶으실 것이고 또 사과도 받고 싶으실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런 과정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직접 들어보셨죠. 지금 이 해명과 사과의 방점이 있지 않겠냐라는 박수현 대변인의 얘기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기자들의 질문에 입을 꾹 닫고 묵묵히 그냥 뚜벅뚜벅 걸어갔어요. 근데 일단 박수현 대변인의 얘기에 따르면 오늘 사퇴가 아니라 뭔가 해명하고 사과하고 하지만 뭐 나는 계속 쭉 이 원내대표로서 이어가겠다라는 얘기를 하겠다라는 건데 오늘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사퇴 없다는 김병기 오늘 거취 표명 막판 대책회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있을 입장 표명을 앞두고 막판 대책회의가 있었고 일단 기류는 사퇴가 없다라는 것 같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게 유희동 의원님. 네. 일단 해명 사과가 주가 될 것 같아요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해명 사과하면 요거 좀 이렇게 한불 좀 수습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제 입장, 그 야당 입장에서는 사과하시고 계속 버티시면 매우 좋은 일이죠. 아, 야당 입장에선. 예. 네. 그렇지만 국민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짜증나고 힘든 내용들을 매일 아침마다 들어야 된다는 게 사실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앞서서 손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당의 원내대표라는 것은 매우 막중한 자리고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저렇게 흠결이 많은 분이 또 매일매일 시비거리에 노출되어 있는 분이 지금 이 사안을 해결하면서 앞으로 헤쳐나간다는 게 현실적으로는 저는 뭐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진퇴양난의 입장이시겠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뭐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라 빨리 하루라도 빨리 사퇴하시는 것이 그 민주당을 위해서도 또 국민을 위해서도 매우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일단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한 의혹들이 오늘 이후에도 더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김병기 원내대표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입장을 밝힐 거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국민에 대해서 이 모두 발언을 통해서 아마 얘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얘기를 어느 정도의 해명을 내놓을 것인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엔 조경태. 이게 무슨 얘기냐? 기사 같이 보시죠. 뒤숭숭한 국힘, 조경태 해수부 장관설까지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해운 기획예산처장 이 후보자 이 지명되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 뒤숭숭한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여기에 더해서
조경태 의원이 해수부 장관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건데 이런 얘기가 대체 왜 나오는 건지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도 또 해양수산부 장관 자리에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을 데려갈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조차 돌고 있는데 이런 것이 모두 사실은 진영을 분열시키고 또 배신자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정권의 이익을 챙기려는 그런 더러운 정치의 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혹시 뭐 제안을 받거나 하시진 않으셨습니까? 네, 아직 그런 제안 받은 적은 없고요. 어쨌든 그런 이름들이 오르내리는 것은 뭐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어려운 우리 당을 다시 재건하고 우리 당을 보다 더 혁신해서 국민들께 저는 희망이 있는 그런 정당으로 만드는 데 제 역할이 있다면 그게 최선을 다하고 합니다. 당을 위한 역할이면 그럼 장관이 혹시 제안이 오더라도 생각은 없으신 걸로 좀 이해도 되겠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네. 중앙일보입니다. 벌써 조경태 해수부 장관설 보수 들쑤신 대통령 인사라는 얘기가 나와요. 지금 보수가 들썩들썩 뒤숭숭 뭐 보수를 표현하는 수식어들이 지금 이렇습니다. 이해운 전 의원의 지명에 대해서 더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전재수 전 장관이 지금 내려오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후임은 부산 출신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부산에서 직접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 출신으로 그럼 혹시 야권 인사 조경태라는 데까지 얘기가 지금 뻗어나가고 있다라는 건데 유이동 의원님. 조경태 해수부 장관설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방금 방송에서 보셨습니다만 네. 뭐 당사자가 부인을 하셨고 현실적으로 저는 뭐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왜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조경태 의원한테 그 제안을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부산이라고 하면 부산의 정치적 기반을 두고 있는 민주당 인사들을 보면 면면을 보면 대부분 친노에서 시작해서 친문까지 이어진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전재수 전 장관도 친문의 인사였고 그 친문의 인사를 발탁해서 해수부 장관을 준 케이스였거든요. 그런데 조경태 의원은 친문들하고는 굉장히 정치적 거리가 매우 먼 분이고 거의 극단에 서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경태 의원한테 그런 제안을 하려거든 네. 아마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될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완전 친문과 절연을 하겠다. 아니면 정치적으로 이게 뭐 속된 표현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밟고 서겠다라는 정도의 강인한 의지가 있지 않으면 그런 제안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 보이고 이것이 그냥 지금 현재의 이해운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을 하면서 지금 이것들이 정치적 상상력을 가지면서 이렇게 일파만파 커지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 이상의 번짐 현상은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지금 만약에 조경태 의원한테 해수부 장관직을 제안한다는 건 친문을 버린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게 이해운 전 의원에 대해서도 이해운 전 의원을 장관으로 예측하지 못했었던 깜짝 인사긴 했었거든요. 때문에 손명수 의원님, 사실 이해운 후보의 경우에는 당내 의견이 좀 갈려요. 뭐 통합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요. 만약에 조경태 의원한테 해수부 장관 지명이 간다고 한다면 이건 어떻게 감내 가능한 범주입니까? 어떻습니까? 조경태 의원은 사실 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하신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3선 하시는 동안 민주당에서 하셨고 그 후에 이제 당을 바꿔서 또 3선을 하셨는데 국민의힘 내에서 상당히 비교적 합리적인 분이시고 소신이 있는 분이시고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부산에서 인재를 찾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널리 인재를 찾는 차원에서 지금 부산에서 6선을 하신 분이고 지금 이제 부산에서 인재를 찾겠다고 하는 게 해수부도 부산으로 지금 이전을 그쵸. 하잖아요. 오늘 아마 이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북극 항로 때문이거든요. 북극 항로가 부산항이 기점입니다. 그러면 지금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가는 것보다도 약 15일이 단축이 돼서 기간과 시간과 비용 면에서 엄청난 효과가 있고 그렇게 되면 부산항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경제적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부산을 지금 해양 수도로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취지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뭐 이혜원 의원에 비해서는 훨씬 더 수용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조경태 의원 임명하면 친문을 버리는 거예요 라는 말씀에 이혜원 의원보다는 훨씬 수용 가능성이 큰데요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더불어서 어떤 이 전직 차관의 면모도 같이 좀 볼 수 있어요. 북극 항로 얘기를 막 이렇게 하시면서 차관의 면모 좀 볼 수 있었는데 일단 실체 여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 당사자는 아직 없어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조경태 해수부 장관 설. 근데 이혜훈 예산처장 후보자, 예산처 장관 후보자 그리고 조경태 해수부 장관 설 이게 다냐? 사실 앞서서 은연중에 알게 모르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여권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누가 갔는지 좀 볼까요? 네, 이렇습니다. 일단 처음에 김상욱 의원이 탈당하고 대선 전에 민주당으로 갔죠. 그리고 권오울 전 의원 사실 이 국힘 보수 소속이었던 이 보수에서 이 국회 사무처장까지 했었습니다만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혜훈 전 의원 기획예산처장 후보자 그리고 김용남 전 의원 역시 대선 전에 이재명 대통령 지지를 했었다라는 거죠. 사실 이석연 법제처장이 다시 또 뭐 국민통합위원장 간 것도 있고요. 이 넓게 봐서는 허은하 이 개혁신당 전 대표가 국민통합 비서관으로 간 것도 따지면 사실 이게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앙일보는 오늘 제목을 뭐라고 뽑았느냐 같이 볼까요? 이혜훈 배신, 연이은 보수의 전향, 국힘은 그게 더 아프다라는 거예요. 유이동 의원님. 네, 더 아픕니까? 중앙일보만 아픈 건 아닙니까? 저 아프다는 표현을 부인하기는 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죠. 그렇지만 지금 앞서 언급해 주셨던 그런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네. 모든 정권 초에는 상대당에 있었던 의원들이나 인사들이 여당, 집권 여당으로 옮겨가는 사례는 늘 있었던 사례고 뭐 특별히 이번만 저렇게 숫자가 과하게 많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저분들이 이런저런 정치적인 이유,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옮겨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 뭐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결정적인 뭐 아픔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다만 저 중앙일보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이런 것 같아요. 국민의힘의 인사들이 이렇게 옮겨갈 때는 그 사람들을 붙잡아 맬 수 있는 더 강력한 미래나 매력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미래와 매력을 제시하는 데는 지금 국민의힘이 실패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글인 것 같아서요.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동의를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잡아둘 만한 매력이 없다는 진단에는 동의할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이 뼈 아프지 않을 수 없다라는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네. 사실 이번 이혜훈 전 의원이 이번에 장관 지명을 받는 거에 대해서 어제 장동혁 대표한테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장 대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잠깐 들어보시죠. 우리가 그동안 보수의 가치를 확고하게 재정립하지 못하고 그리고 당성이 부족하거나 당에 대해서 해당 행위를 하는 인사들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중도 확장은 중도 확장대로 하되 이렇게 당을 배신하고 당원들의 마음에 상처 주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이동 의원님. 지금 아까 뭐 나간다는 사람 발목을 잡을 만한 매력도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당성이 부족해서 해당 행위를 철저하게 처벌하지 못해서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장동혁 대표가 어떤 취지에서 저런 말씀을 하셨는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혜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당성 면에서는 저는 상위 1% 안에 들어갈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수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도 떠나셨잖아요. 그러면 겉으로 표현되는 당성과 실질적으로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당성을 어떻게 확인을 할 것이냐. 그리고 설사 당성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정당이라는 것은 집권이 목표고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선거에서 이겨야 하는데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방보다
한 표라도 더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순도가 높은 사람들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더라도 상대적으로 저 당보다는 우리 당이 매력을 더 갖게 하는 그런 것도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되겠죠. 앞서 말씀 주셨던 당성, 그리고 당성에 위배되는 사람들에 대한 강력한 당의 조치. 네. 저는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이라는 게 어떤 조직체고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규율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니까요. 동시에 그것만 가지고를 유지하기는 어렵고 어떻게 우리가 매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장동혁 대표의 말도 일리가 있지만 하지만 같이 병행해야 될 사안이 사실상 좀 안고 함께 가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동아일보 같이 볼까요? 장동혁, 이해운 배신, 당성 부족 방관 탓, 이준석, 배신자 낙인 대신 열린 보수로 가야 됩니다. 라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또 어제 아침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반면 보수 진영은 그동안 내부 동질성 강화만 외쳐왔고 이제 더 이상 외연 확장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보수는 닫혀가고 민주당은 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운 전 의원을 배신자로 몰아설 때가 아니라 보수 진영이 국민께 매력적인 비전과 담론을 제시하며 희망을 드려야 할 때입니다. 누군가 등을 돌렸다면 왜 떠나는지 그 이유를 살펴야지 떠난 사람을 저주해서 무엇을 얻겠습니까? 네, 이준석 대표. 그러면서 한 얘기가 있죠. 보수는 닫혀가고 이 더불어민주당은 열려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손 의원님, 네. 민주당은 지금보다 더 열릴 예정인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저희는 그 실용과 통합을 지금 대통령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인사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정당이라는 게 계속 외연을 확장해야 되고 또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민생이고 실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또 발전시키기 위해서 계속 외연을 확장하고 인재라면은 또 적재적소에 쓰고 네.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유희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당성이 저는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소수로만 가는 게 정당의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국민의힘이 하루빨리 지금 좀 내란과 절연을 하고 건강한 보수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네. 사실 야당이 건강해야 여당도 또 같이 크는 면이 분명히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님이 빨리 좀 내랑과 좀 절연을 하고 같이 좀 갑시다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주셨어요. 네.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더 대통령도 그렇고 좀 더 이 야권의 손을 더 내밀 수 있을 것으로 지금 보이는 그런 가운데 이해운 이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저런 말들이 많죠. 근데 어제 이런 논란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이 대통령 탄핵 반대 이해운 본인이 단절을 표명해야. 어제 강유정 대변인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청와대 와서 티타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직접 들어보시죠. 서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정부를 구성한다기보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일지언정 격렬한 토론을 통해서 점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과거에 좀 용납할 수 없었던 내란이나 혹은 이런 부분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좀 더 충분히 소명해야 되고 그 지명을 통해 충분히 자신의 실력을 검증받아야 하고 국민의 검증도 통과해야 된다. 이런 방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지금 강유정 대변인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일단 정책이 다른 거는 그럴 수 있는 거고 다만 탄핵 관련한 부분에서는 본인이 개헌 관련해서 본인이 단절을 표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더불어서 어제 정청래 대표도 한 유튜브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과거 허물이 있다면 반성하고 새 각오를 할 수 있도록 채찍을 가하되 이 대통령의 결정은 믿고 도와달라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인즉슨 이게 손 의원님, 네.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단절을 표명해야라고 얘기했다는 얘기는 단절을 표명하면 같이 갈 수 있어요라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네, 본인이 당연히 사과할 거 사과하고 정확하게 본인이 단절을
명확하게 밝히고 네.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지금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국민 검증을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지금 경제 전문가로서 발탁이 되셨기 때문에 본인의 능력을 이제 앞으로 발휘해서 경제 발전에 역할을 해보겠다 하고 지금 수락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내란 과정에서 또 본인이 한 그 말과 행동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분명한 사과와 단절, 절연 의지를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정청래 대표의 얘기에서 봐도 앞서 그런 행동이나 발언이 있었다고 해도 본인이 그걸 공개적으로 청문회에서 아닙니다. 안 그럴 겁니다. 단절하겠습니다. 절연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충분히 포용 가능한 범주다라는 취지로 사실 들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이렇게 되면 관건은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이냐,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이냐, 이 문제로 넘어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국민 염장입니다. 국민 배우, 국민 아빠는 들어봤는데 국민 염장은 처음이에요. 네, 기사 보시죠. 국민 염장질은 쿠팡 5만 원이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어제 쿠팡이 보상안을 내놨죠. 근데 그 보상안이 염장을 질렀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보상안 같이 볼까요? 어떤 보상인지 보시죠. 네. 쿠팡 전 상품 일단 이 전체 5만 원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일단 쿠팡에서 5천 원 쓸 수 있고요. 쿠팡 이츠에서 5만 원, 5천 원 쓸 수 있고 쿠팡 이츠에서 5천 원 쓸 수 있고 쿠팡 트래블 여행 관련해서 2만 원. 알럭스 럭셔리와 부티 분야래요. 요건 또 2만 원 해서 토탈 5만 원을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5만 원을 쓸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거 이 서정빈 변호사님, 네, 서정빈 변호사님 이 관련해서 이 5만 원 이렇게 주면 이거 제대로 된 보상이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런 보상 자체를 제대로 된 보상이라고 평가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어떤 쇼핑몰에서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구매를 할 때도 이런 지원금 같은 것들을 언제든지 다시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내용을 봤을 때 그리고 구성을 봤을 때 이것을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볼 수 있을지 상당히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결국 고객들의 그런 개인정보 유출 그리고 그로 인한 2차 피해까지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쿠폰, 이런 사용권을 준다는 것이 정면으로 이제 이런 피해에 대해서 배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라고는 법적인 평가를 하기에도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예리하게 지적하셨어요. 회원 가입만 해도 선물입니다 라고 하면서 주는 쿠폰이 이거랑 다를 게 뭐가 있느냐라는 얘기인 거죠. 매월 구독을 하게 되면 관련해서 주는 이런 어떤 혜택들 10만 원어치예요, 20만 원어치예요 라고 주는데 5만 원어치 이렇게 주면서 이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더불어서 사실 이게 이창근 위원님 보면 쿠팡 트래블 여행 입장권 2만 원이고요. 알럭스 좀 몰랐거든요. 사실 이거 쓰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만 상대적으로 쿠팡 이츠보다는 이런 것도 있었어라는 그런 게 있는데 오히려 이거 마케팅 효과만 있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도 나와요. 실제 그렇습니다. 마케팅을 하기 위한 일환으로밖에 안 보여지는 것이 신규 고객을 창출하거나 기존 고객을 이탈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쿠폰을 주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이번에는 쿠팡에서 이렇게 보상이라고 했지만 실제 보상이 되려면은 그 5만 원에 대해서 사용권을 제한하면 안 돼요. 하지만 이번에는 사용처를 철저하게 제한을 했잖아요. 근데 5만 원에서 많은 국민들이 사용하는 배달이나 종합몰 같은 경우에는 각각 5천 원이에요. 이걸 두고 어떻게 마케팅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마케팅이죠. 보상을 기만하는.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정부에서 이 부분은 보상이 아니다 하는 부분도 정부가 같이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예. 이건 정부 차원에서도 이게 무슨 보상이야 프로모션이지라고 명확하게 좀 지적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 이게
여행 가는데 2만 원으로 못 가죠. 명품, 럭셔리 명품 사는데 2만 원으로 못 삽니다. 결국 이거 쓰고 내 돈 얹어서 해야 되는, 그래서 판촉이다. 이게 지금 이 프로모션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럼 그간 정보 유출 관련해서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그동안 보상안을 내놨는지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SK텔레콤, 가장 최근이죠. 이 올해 8월 통신료 50% 할인하고 8월부터 12월부터 데이터 50GB 추가로 제공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이제 한 10만 원 돈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LG U+, 이 스팸 차단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을 하고요. 유심을 무료로 교체한다. 그리고 인터파크의 경우는 소송 후 법원, 이건 소송을 통해서 나온 거긴 합니다. 소송 후에 법원이 인당 10만 원을 지급하세요라고 판결해서 그 소송 건 사람들에 대해서 10만 원씩 지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지금 내놓은 게 이게 뭐 이 프로모션입니까?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내가 좀 쓰겠다라고 하면 서영주 대변인님. 네. 다시 가입을 또 하고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탈팡한 사람은 이거 쿠폰 쓰라고 다시 또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을 우롱하는 거죠.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을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저는 일련의 과정을 봅니다. 쿠팡이 어떤 이걸 보상책으로 내놨던 자체도 마케팅이니 이건 보상이 아니에요. 소비자 개개인에게 이득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미끼 쿠폰을 던지는 거잖아요. 더 쓰시오. 그거잖아요. 그러면 네. 이거는 본인들이 어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책임진다고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직접적으로 김범석 의장이나 쿠팡이라면 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회에 대한 반성 차원에서 이 쿠팡에서 쿠폰을 하는 것처럼 한 1조 원 정도를 사회에 공헌을 해서 그 기금을 가지고 개인정보에 대해서 보호를 하겠다. 이런 어떤 액션들이 있어야 뭐가 진정성이 느껴지지, 이거는 전혀 보상책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굳이 쿠팡에 농락당하지 말고 청문회 열고 네. 국정조사를 통해서 책임질 부분들은 정확하게 징벌적인 손해배상이 가능한 영역에서 저는 그 쿠팡에 대해서 소비자들에게 어떤 책임질 부분들을 정치권이 돌려줘야 된다. 이거는 강제력이 동원될 수밖에 없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우롱당해야 됩니까? 네, 지금 우롱당한 느낌인 거 아니겠느냐. 국민 염장이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또 일각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창근 위원님, 쿠팡에서 처음에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도 이거 좀 아닌데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김범석 의장이 갑작스럽게 사과문을 발표했을 때도 이것도 좀 아닌데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어제 발표한 보상안 이건 마저 아니잖아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쿠팡은 왜 자꾸 아닌 것들만 골라서 내놓고 있느냐? 쿠팡은 지금 무슨 판단을 하고 있는 거냐라는 거예요.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법적 소송에도 대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청문회뿐만 아니라 이제 정치권에서도 국정조사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런 면피성이죠. 본인들은 사과를 했다. 물론 국민들이 느끼기에 또 정치권에서 느끼기에 사과가 아니죠. 근데 그 사과를 했다. 그리고 이어서 보상안도 발표했다. 이런 하나의 패키지로 본인들의 면피하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안 보여요. 하지만 그 사과도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정부에 협조를 했다고 자기들은 주장하지만 정부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반박을 했지 않습니까? 네. 협조가 아니다. 이건 쿠팡에서 자체 조사로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더 단호하게 나가야 돼요. 그리고 보상안도 말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판촉이잖아요. 근데 본인들은 이미 보상안을 발표했고 그것을 자신들은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면피성의 그런 수단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부가 더 이상 물러서서는 안 돼요. 물론 배경은 과학부 장관 주재로 해임했지만 네. 나아가서 경찰도 이제 더 세게 조사를 해야 된다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의 발표가 아무리 미국 기업이라 하더라도 돈은 다 한국에서 벌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대로 조사를 해야 된다. 예. 정부에서 강력하게 나가야 된다. 결국 나중에 있을 법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뭔가 스리슬쩍 사과문, 스리슬쩍 자체조사 이런 식으로 내놓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근데 드는 의문이 이런 겁니다. 선민 변호사님, 이게 법적 책임의 영역으로 갔을 때 우리가 볼 때는 사과 아닌 사과문 같고 보상이 안 되는 보상안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믿을 수 없는 자체조사고 이런 게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또 다 인정이 되고 쿠팡한테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겁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은 크게 쿠팡에게는 법적으로 이득을 볼 만한 내용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네.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 이미 제기한 그런 원고들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보상 내용이 실제로 그 원고들이 사용해서 혜택을 보지 않는 이상 피해가 배상되었다, 일부라도 회복되었다라고 보기는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일단 민사소송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 물론 뭐 한 가지 의미를 찾는다면 아직까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그런 피해자들 중에서 이 혜택에 마음이 들어서 소를 제기하지 않는 효과를 노릴 수는 있긴 하지만 실제로 진행되는 그런 소송에서는 큰 의미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도 네. 사실 뭐 지금 자체 조사를 했다, 그리고 포렌식을 거쳤다, 그래서 뭐 피해자의 숫자가 적은 것이 확인됐다라는 내용들을 발표를 했지만 실제 사실관계가 그것과 다르다고 그러니까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그런 내용조차도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내용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쿠팡이 이렇게 저렇게 자체적으로 얘기를 해도 이게 사실상 법적으로마저도 다 좀 효용이 없을 가능성도 상당하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아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청문회하고 그러니까 국정조사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조선일보 같이 볼까요? 오늘 청문회가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쿠팡 청문회가 열리죠. 다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범석 의장은 그리고 그 동생 부사장 김유석 부사장은 나오지 않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했죠. 그래서 그때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뭐라고 했느냐. 이거 가만두고 보지 않을 건데요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최민희 이 위원장의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일단 이번 청문회에 안 나오면 또다시 고발되게 됩니다. 지난번 과방위 청문회에 안 나와서 고발되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번 연석 청문회에 안 나오면 저희 또 즉시 고발할 겁니다. 이 부분은 국힘도 이견이 없어요. 그리고 국정조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이거 청문회 안 나오면 즉시 고발 들어갑니다. 이미 안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고발장을 이미 썼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관건은 서 변호사님. 고발을 하면 미국인이잖아요. 데리고 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뭐 실질적으로는 데리고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현재 낮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결국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부터 따져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 불출석했을 때 처벌받는 사례들을 보더라도 네. 규정 이하 징역형까지도 규정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벌금형으로 약식명령으로 끝이 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런 사안에 대해서 구인을 한다라는 것은 심지어 이제 미국에 있는 미국 사람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그런 관할권도 미치지 않는 그런 뭔가 구인을 집행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발을 해도 결국엔 법정에서 변호사들끼리 얘기를 하고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여기 지금 나와 있죠. 김범석 의장이 진짜 무서운 건 이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나요. 김범석 재벌 총수 지정, 국정조사로 판 커지나. 진짜 무서워하는 건 총수로 지정이 되는 문제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청문회에서 사실상 이 부분, 서영주 대변인님, 재벌 총수로 지정하는 문제, 이 부분 얼마나 가능성 있게 좀 논의가 되겠느냐라는 의문이 생겨요. 여야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벌 총수 지정 부분들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고요. 사실 쿠팡의 일련의 과정들은 전혀 반성하지 않아요. 셀프 조사부터 그다음에 김범석 의장의 사과 같지 않은 사과, 그다음에 보상 같지 않은 쿠폰. 이 일련의 과정이 다 주가 방어용입니다. 본인들의 주가를 방어하기 위한 하나의 행위였고 이런 기업을 악덕 기업이라고 지칭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게 국민정서법상도 그렇고 대한민국에 막대한 어떤 손해를 줬기 때문에 저는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하기 때문에 재벌 총수 지정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네. 가장 무서운 것은 저는 그 주가가 떨어지는 게 결국에는 김범석 의장에게는 가장 두려울 겁니다. 결국 이 사회에서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로 화두가 되면 뭐 본인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소비자 무서운지를 알아야 된다. 이게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네. 소비자들이 본때를 보여줘야 이 쿠팡이라는 기업 자체가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지 않는 거라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이 쿠팡의 그 잘못된 버릇을 고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재벌 총수 지정에는 지금 여야가 이견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국회에서 여야 이견이 없으면 못할 일이 없다라는 얘기가 있죠. 여야가 뜻을 모았기 때문에 지정까지도 가지 않겠느냐. 특히나 지금 이런 일련의 쿠팡의 행위들은 주가 방어, 결국 뉴욕 증시에 지금 상장한 거기에서 이 주가를 방어하는데 올인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국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여기에 대해서 주가가 떨어질 만큼 소비자 무서운 걸 좀 보여줘야 된다라는 개인 의견입니다. 네, 개인 의견이 또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마침 또 오늘 이것도 있습니다. 국민일보 같이 볼까요? 국민일보 오늘 이 발표도 있습니다. 부담 커진 KT. 오늘 KT도 기억하시나요? 이동 이 통신 관련해 갖고는 이 직접 정보를 빼내서 거래까지 이루어졌어요. 여기서 이제 지불까지 됐죠. 그래서 그 당시 피해액 자체가 2억이 좀 넘는 그런 금액이 나왔는데 KT 관련해서 오늘 보상안을 발표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쿠팡의 쿠폰북 같은 보상안을 반면교사 삼아서 오늘은 어떤 보상안이 나올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네요. 먼저 첫 번째, 추경호 의원이죠. 추경호 의원이 왜 나왔지 싶은데 기사 같이 볼까요? 추경호 대구시장에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바로 어제였죠. 추경호 의원 이 대구시청인가요? 대구시청에서 직접 기자 간담회, 기자회견을 열고 이 출마 선언을 했어요. 같이 보시죠. 네. 제 모든 경험과 성과를 고향 대구를 위해 쏟고자 합니다. 저열한 정치 보복에 단호히 맞서 이겨내겠습니다. 사법적 진실은 법정에서 당당하게 가려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저열한 정치 보복이다. 지금 현재 특검의 조사를 받고 있고 기소가 됐죠. 다만 불구속 기소 상태입니다. 불구속 기소 상태에서 저열한 정치 보복이다. 이거 내가 이겨내겠다. 진실을 법정에서 가리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추경호 의원의 경우에는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계엄에 지금 특검의 시각은 이 계엄에 사실상 동중한 공범 아니겠느냐라는 취지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출마를 선언했다. 이건 이창근 위원님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위기를 탈피하고자 하는 그러한 수단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그 범죄 혐의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지 않습니까? 근데 정확하게 이제 대립구도가 됐어요. 주호영 의원은 절연을 선언했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서 폭정이라 그랬고, 근데 본인은 누가 뭐라 그래도 친윤의 핵심으로 일을 했었고, 또 윤 정부 시절에 경제부총리를 지냈고, 근데 고향 대구에서 본인의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는 게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은 고향에서 본인이 다시 한번 재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물론 사법적인 리스크는 별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정치적인 위기를 선거를 통해서 극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적 위기를 이번 출마로 고향에서 좀 타개를 하는 거 아니겠느냐. 다만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이미 대구시장 출마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주호영 의원이 있죠. 주호영 의원의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일단 단절을 얘기를 한 상황인데 단절을 얘기한 주호영 의원과 사실상 이 친윤으로 같이 어떻게 보면 한 배를 탔었던 이 추경호 의원의 둘 중에서 누굴 택할 것이냐. 근데 여기서도 의문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창근 위원님. 이진숙 전 위원장은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이진숙, 추경호, 주호영입니다. 3파전입니까 그러면? 지금 이진숙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한때 부각이 됐었는데 네. 지금은 조용히 그냥 사라졌다고 봐야 돼요. 사라졌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지금 출마 채비를 하나둘 하고 있거든요.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연을 선택한 주호영 의원과 네. 친윤인 추경호 의원과 대립구도가 형성이 됐잖아요. 또 여기에 또 나오는 인물들이 윤재호 의원이라든지 최현석 의원이라든지 다들 호시탐탐 출마 기회를 노리고 있거든요. 그 의원들의 어떤 무대가 돼버렸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이진숙 전 위원장이 어떤 공간은 없을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합니다. 체급 싸움에서 밀렸다라는 얘기로 이해가 됩니다. 네.
두 번째 인물 좀 가볼까요? 두 번째 인물 김건희 여사죠. 김건희 여사 왜 나왔느냐? 기사 같이 보시죠. 김건희 고가의 금품을 받고 현대판 매관 매직을 했습니다. 라고 어제 김영근 특검보가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 잠깐 들어볼까요?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김건희는 대통령 배우자의 신분을 이용해 고가의 금품을 쉽게 수수하고 각종 인사와 공천에도 폭넓게 개입하였습니다. 대통령의 배우자가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현대판 매관 매직을 일삼고 국민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특검 수사 결과 확인되었다 할 것입니다. 네, 제 옆에 김 여사가 받은 물품 리스트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화려한 이것들 다 매관 매직으로 받은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소영주 대변인님. 매관 매직이란 얘기 자체를 되게 오랜만에 들어보는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아주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그러니까 나라의 수준을 얼마나 바닥까지 치게 만든 사실인가. 대통령이라는 본인 남편의 어떤 그 권력을 뒷배로 해서 이게 뭡니까? 매관매직이라는 게 자리를 사고 팔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겉으로는 고상한 척 하고 다녔다는 거. 참 지난 3년간 대한민국이 얼마나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속으로는 골마 터졌다라는 어떤 단면을 볼 수 있어서 너무나 참 부끄러운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매관매직이란 단어 자체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시기에 지금 나오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럽다라는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세 번째 인물 좀 가볼까요? 네, 세 번째 인물 전현무입니다. 전현무 씨 같이 보시죠. 세 번째 전현무 씨. 전현무 씨 왜 피플로 등장을 했느냐? 같이 볼까요? 네. 박나래 대신 고개 숙인 전현무 기대에 못 미쳐서 송구합니다. 지금 연말이죠. 지금 개상, 연예대상, 방송대상, 대상들이 좀 수여가 되는데 전현무 씨 어제 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지금 같은 프로그램을 하는 박나래 씨 대신에 고개를 숙여서 기대에 못 미쳐서 송구합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연말 시상식이 다소 좀 무거워질 수 있겠다. 새해에는 이 전모가 좀 밝혀질 수 있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